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지하 아지트에서 지금 찍고 있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그 영상의 댓글 중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한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뭐 정착비나 그리고 어떤 비용, 그 생활하는 비용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하다는 댓글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막연하게 F2 비자로 들어오면서도 불구하고 미국에 가면은 그래도 좀 더 스케일 있는 사업을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막연하게, 정말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미국에 오니까 영어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비용뿐만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일단 비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으니까 비용은 사실 싱글이다, 그리고 가족이 없다, 혼자서 오는 거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말 헝그리하게 사실 수도 있습니다. 헝그리하게 사셔도 만약에 뉴욕 맨해튼이나 아니면 그 근처 뉴저지라도, 예, 뉴저지나 뭐 브루클린이나 뭐 이쪽 있잖아요. 어, 그런 데서 사신다고 하시면은 그냥 원베드 그리고 방 한 칸, 진짜 고시원 같은 그런 곳에 살아도 150만 원은 나올 거예요. 한 달에 아무리 못해도 한 1000불은 월세로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신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핸드폰비 합쳐서 한 15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인터넷이 한 80불 되고요. 그리고 통신비는 한 60불 정도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한 140불, 한 20만 원 정도 잡아야 되겠네요. 넉넉하게. 그래서 뭐 통신비 20만 원에 월세 150에 그리고 뭐 차를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차 값도 차값이지만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보험료가 차량 한 대 처음에 이 히스토리가 없는 경우에는 거의 한 2,500불? 한 300만 원 이상 1년에 슈퍼카도 아닌데, 예, 진짜 저렴한 차라고 해도 예, 상관없이 한 300만 원이 연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량 12로 나누면은 25만 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이제 지출하는 게 뭐 통신비랑 그 임대 월세만 해도 그러니까 170이네요. 거기다가 뭐 차량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뭐 차량을 아마 히스토리가 없어서 신용이 없기 때문에 일시불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 2만 불 정도 중고차 진짜 막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찾아가지고 산다고 했을 때 그 정도 좀 살 수 있다고 보면은 그냥 그거는 빼고 보험료 그리고 그것만 해도 거의 뭐 한 200만 원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식사, 식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대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식대는 하루에 만약에 다 사 먹는다 이거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한 끼에 한 30불 정도 계산하면 되고요. 팁까지 텍스랑 팁까지 하면은 한 넉넉하게 한 30불 혼자서 먹는다고 하면 30불 정도 넉넉하진 않아요. 그냥 사료 같은 거 먹어야 돼요. 이거 치폴레나 뭐 이딴 거. 예. 그냥 맥도날드 햄버거만 먹는다고 하면 핫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 끼에 뭐 한 10불 정도로 먹을 수도 있긴 있어요. 일단 식비도 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식비가 싱글로 해서 하루에 한 끼당 한 10불이라고 해봅시다. 두 끼만 먹는다고 해볼게요. 20불이잖아요. 그럼 그것만 해도 60불이에요. 근데 뭐 마트 같은 데 사서 뭐 먹더라도 그 정도는 들 거예요. 한 끼당 10불 언더로 맞추기는 뭐 크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벌써 600불이죠. 한 90만 원 잡아야 돼요. 그냥 넉넉하게 100불 잡을게요. 친구랑 만나서 먹을 수도 있고 뭐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커피도 가끔 마셔야 되니까 100만 원, 식비 100만 원에 벌써 150에 그쵸, 월세랑 통신비, 그 보험료 200에 또 식비 100만 원 하면 300만 원. 예.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뭐 또 차가 있으면은 뭐 기름값도 넣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차가 없다고 그냥 가정하세요. 차 사지 마세요, 여러분. 예,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하철이나 그런 버스 같은 게 조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히 맨해튼에 산다고 하면은 뭐 사실 버스만 타고 다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 체류 비용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고시원 같은 데서 산다고 하면 혼자서 그러면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거보다 더 밑으로 쓰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사람 만나는 인간관계를 모두 다 포기하고 사르셔야 될 겁니다. 아마 여기서 사람들도 만나고 뭐 한 조금 좋은 레스토랑 가고 그러면 뭐 한 사람당 한 6, 70불 그냥 빵 나와버리거든요. 100불 막 이렇게. 그러면은 한 4번만 간다고 해도 한 달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그것만 해도 400불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 훅 넘어가죠. 한 400만 원 가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미국에서 뭔가 사업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장기 비자를 받는 것보다는 일단 이스타로 한 3개월 정도 한번 체류를 해보세요. 체류를 해보시고 내 영어 실력이 얼마나 먹히는지도 한번 보고 내가 정말 미국 애들 엄청 빨리 얘기하거든요. 현지인들을. 그러면은 그 빠른 대충대충 말하는 영어를 내가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는지 첫 번째. 예. 그 언어에 대한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 더 중요한 0번째는 체류 신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스타로 잠깐 들어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고 했으니까 체류 신분은 가장 중요하지만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어가 얼마나 먹히는지 한번 보고 여러분이 이제 모은 돈으로 한번 오면서 이제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에어비앤비를 예약을 하든 아니면 뭐 헤이코리안 이런 커뮤니티에서 룸메이트를 구해가지고 같이 사는 거를 한번 해보든 한 3개월 정도 해보고 또 이제 음식도 해먹고 외식도 해보고 하면서 실제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들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언어 그리고 이제 비용 생활 비용이 해결됐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다들. 저도 뭐 아직 픽스한 건 없고요. 근데 현지에서 이제 할 때 그 문화적인 차이나 그런 그 사회 만약 영업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한국이랑은 많이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뭐 서비스든 제품이든 뭔가를 판다고 했을 때 이 그 3개월 동안 이 프로세스를 실제로 그 관련 분야에 있는 뭐 영업사원들을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커피라도 한번 사주면서 얘기를 해보든 아니면 뭐 소개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 필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정말로 잘 들어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미국에서 영어도 뭐 엄청 그렇게 여기서 태어난 사람 아니면은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때부터 와가지고 뭐 대학교도 나오고 그랬다고 하면은 영어가 굉장히 유창할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저처럼 이제 다 나이 먹고 대학도 한국에서 나오고 미국에서 살아본 경험도 없고 장기 체류해본 경험도 없고 어학연수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러면은 언어로 상당히 고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잠재 예상 고객이죠. 예상 고객이 한국인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참 그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다들 알다시피 다인종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이 타겟이 어느 지역에 아니면 어떤 민족에 어느 연령대 뭐 이런 생활 양식 분석을 충분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한국에서 뭐 사업을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또 그게 전혀 다른 사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미리 와서 한번 아니면은 B1, B2 그 관광 및 사업 비자가 있거든요. 그 사업 비자 근데 그 사업 비자라는 게 실제로 여기서 뭐 법인을 설립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인력을 채용하고 고용하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사실은 출장 비자라고 보시면 돼요. B1, B2로 들어오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왜냐면 6개월 가량 머물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장기적으로. 근데 B1, B2 받기는 쉽지 않아요. 정말로. 저도 한번 거절당한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리고 그게 거절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로 무조건 미국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면 계속 영사 인터뷰 봐야 되고, 예, 그냥 이스타로 안 되거든요. 한번 그 비자가 거절되면은 이스타로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냥 이스타로 저는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은 비자 거절 경력이 없어서 그러면 그냥 이스타로 들어오는 게 더 낫다. 3개월이지만 3개월이면은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이 관광객 모드로 뭐 이렇게 관광지 다니고 뭐 그러지 않는다고 하고 그냥 실제로 내가 비즈니스를 할 마음을 먹고 이제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한다는 그 목적만 달성한다고 하면은 3개월 정도 치열하게 한번 해보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부족하다 싶으면은 한 달 있다, 한두 달 있다가 다시 또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저는 이제 F2로 들어와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업을 하고 싶긴 했지만 그래서 현지인 미국인이랑 같이 해서 법인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예, LLC를 하나 만들었었고요. 유한 책임 회사. 근데 그 친구가 뭐 갑자기 그 트레이너였는데 트레이너를 그만두면서 좀 차차 멀어지면서 흐지부지 돼버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저처럼 한다고 해도 그 뭐 현지인을 너무 믿지 마세요. 의지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 결국에는 사업이라는 거는 결국 스스로 일어나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섣불리 여러분이 뭐 미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뭐 영어도 엄청 잘하지도 않고 뭐 기술이나 특별한 기술이나 뭐 또 자본이 빵빵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뭐 동업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바로 동업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나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어느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팅해서 마켓 테스팅해서 이거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확인한 다음에 정말 실력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게 저는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회사 설립하는 건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한국만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유한회사니 뭐 S 코퍼레이션이니 뭐 C 코퍼레이션이니 뭐 이것저것 종류가 많은데 그거 그때 가서 공부해 보셔도 되고요. 보통 LLC로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크게 고민할 건 안 되고 실제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이 미국에서 먹힐지 말지 그 시장 조사 분석을 철저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뭐 서비스가 됐든 만약에 제품이 됐든 간에 미국은 워낙 다인종 국가다 보니까 그거를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다인종 국가다. 한국처럼 그냥 한 민족만 이렇게 타겟팅 한다고 될 건 아니다. 민족마다 또 이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밀한 철저한 분석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미국에 잘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는 게 F2로 들어왔기 때문에 E2가 아니라 여기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이제 1년 반 지나니까 이제 조금 보여요. 이제. 그래서 이민자 선배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서두르지 말아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탄탄하게 준비해가지고 해야 된다. 뭐 처음에 오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운이 좋아서 성공할 수 있지만 극히 드물죠. 대부분 다 한 3년 내에 탈탈 털리고 뭐 파산해서 가거나 아니면 빚지고 가거나 아니면 그동안 뭐 한 10년간 모았던 돈들 다 날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뭐 한 30대 나이가 한 30대 초중반이다 그러면은 뭐 저는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식업이 됐든 정말 요식업 좋아요. 저는 추천드려요. 물론 미국에서의 그런 관련 법규나 이런 것들 잘 알아야 되긴 하지만 일단 레스토랑 하나만 조그맣게 오픈을 하는데 성공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컨설팅 해주는 회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조금 내가 좀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전문 컨설팅 업체들 통해서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렇게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내가 싱글이다. 한 30대 초중반이야. 근데 한번 미국에서 나의 뜻을 펼쳐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한 달에 최저 생활비로 한 3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뭐 집 월세나 집 가격이나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zillow.com 사이트가 있거든요. zillow.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가고 싶은 지역 찍어가지고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고 저도 저희 집 첫 번째 왔을 때도 그 zillow.com에서 직접 집주인이랑 화상 통화하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싱글이다라고 하면 정말 도전해 볼 만해요. 왜냐면 리스크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모은 거 날리는 거는 그 여러분의 그 경험이랑 뒤바꾸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1년 반 동안 관광객 모드로 살면서 한 5억 날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 돈이 뭐 크게 아깝지는 않아요. 그나마 다행인 게 여기서 멈춘 거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더 갔으면 정말 제가 가져온 돈을 싹 다 날리고 영주권에 대해서도 좀 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다가 흐지부지 돼서 그냥 돌아갔을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험은 여러분 가치가 없는 경험 없고 그 경험은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돈 주고 산다고 했을 때 그 경험을 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행착오도 하고 그거를 뭐 그렇게 막 너무 조심하게 막 그 진짜 너무 겁먹고 쫄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쓸 필요는 없다. 물론 신중하게 써야 되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미국에서 혹시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 그 어떤 타입인지든 간에 조언을 좀 이렇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 와서 뭐 이민 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유학 갔다가 뭐 이렇게 뭐 신분 조정을 통해서 여차저차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신분 조정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좀 그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을 조금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저랑 같이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청년들 사업하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돕고 싶다 그러면 저랑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의 생활이나 이민 그리고 뭐 사업, 경제, 문화 뭐 이런 주제들을 다룰 예정인데 이게 제 채널을 통해서 하나의 큰 사업 커뮤니티 같은 게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뭐 이제 정보도 주고받고 뭐 서로 도움도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뭔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구독자가 한 10,000명 정도는 모여야지 제가 뭘 해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뭔가 저희 채널에 출연하시는 분들도 아니 10,000명도 안 되고 천 단위 그런 채널에 출연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